네,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야는 모처럼 입을 모아 에이펙의 성공적인 개최를 환영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에이펙이 이제 경주 선언, 다자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선언을 채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처음으로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도 명문화가 됐고 AI랑 인구구조 프레임워크 이런 내용들도 담겼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경주 선언 내용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좀 경주 선언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도 좀 있었어요. 그런 네. 이제 전망도 없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미국이 내세우는 게 자유무역보다는 자유무역 다자주의가 에이펙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보호 관세, 보호 무역주의 이런 것들 자꾸 이제 내세우면서 중국과 마찰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경주 선언에서 과연 이 이제 다자주의라든지 무역, 자유무역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경주 선언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그러지는 않고, 네. 이제 AI 관련 아까 말씀하신 거 그리고 이제 인구 관련된 것 네. 그건 대단히 좀 획기적인 것이긴 하죠. 그게 이제 채택이 됐어요. 그리고 강요회의, 외교통상 강요급 회의로 구성된 장관급 회의체에서 이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가 거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이 에이펙이 1989년도에 이제 호주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이 다자무역과 자유선언 이런 것들이 잘 빠진 게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예. 정상선언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WTO 정신이 자유무역, 다자주의거든요. 개방주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에이펙의 기본 정신입니다. 예. 이게 이제 미국의 과도한 관세 협박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흔들렸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관급 회의에서 일정 부분 관련된 게 채택된 건 다행입니다. 예. 다행인데 향후 어쨌든 이제 우리도 뭐 앞으로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한미 관세 협상도 타결이 됐고 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패권 국가끼리의 경쟁도 어느 정도는 적어도 이제 급한 불은 껐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과 대단히 불편한 관계였어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2016년도에 사드 배치 이후 이른바 한한령, 한류 경계령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는데 어쨌든 지금 한중 정상은 이번에 복원이 됐다. 한중 관계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에이펙은 뭐 다른 때와 달리 꽤 성과가 있었다. 물론 경주랑 우리나라에서 했다는 것도 물론 그렇고 네. 네. 2005년도에 이제 부산에서 그때 노무현 정권 때인데 그때 에이펙이 우리나라에서 열린 적이 있죠. 우리 이번에 두 번째 열린 건데 여러 가지 앞으로 말씀 나누겠는데 저는 한중, 한미, 한일, 그 미중 이제 북미 정상이 열리지 않은 거는 뭐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앞으로 또 봐야지 알 것이고 전반적으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긍정적으로 네.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뭐 최 교수님의 어떤 평가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펙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귀국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쨌든 뭐 신경주 선언이라도 나온 부분은 조금 상당 평가를 하고요. 다만 그 에이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아시아 태평양 우리 국가들의 경제 협의체인데 기본적으로 글로벌리즘을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어떤 관세 없는 무역을 지향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어쨌든 이제 관세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과거보다는 에이펙의 어떤 의미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된 것은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아펙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한국 외교가 상당히 위상이 높아졌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평가할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관세 전쟁을 벌이다가 어쨌든 우리나라 김해 공항에서 만나서 어쨌든 관세 협상의 큰 틀을 해결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이 상당히 조금 낮아진 부분도 있고요. 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에 방문했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 정부도 보면 국빈 방문으로 해서 최고급 외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관계도 상당히 이제 조금 지향할 수 있는 바가 조금 많아졌다. 그리고 우리 그 일본의 어떤 신임 총리 다카이치 총리가 들어와서 또 함께 또 한일 정상회담을 했고 예. 특히 그때 정상회담 때 보면 좀 인상적인 장면이 다카이치 총리가 또 우리나라 국기를 향해서도 목례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일 또는 한미중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조금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아펙의 어떤 의미를 좀 되새겨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조금의 아쉬움은 있지만 분명히 성과와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여야는 이번 협상 결과 또 에이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민주당에서 또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면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방금 보고 오신 현장 내용은 수도권 강원 지역의 예산정책협의회였습니다.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이었고요. 좀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한중 정상회담 결과 매우 실망스러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네.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라는 걸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네. 한국과 중국은 떼일라 뗄 수 없다, 이사갈 수 없다, 뭐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한국과 중국의 공통 이해가 분명히 있어요. 공통 이해가 있으면서 한국과 중국의 또 엇갈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모든 나라 다 그렇잖아요. 그 저기 구동존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 그 다른 걸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과거에 주언라이 총리가 얘기했던 건데 중국의 기본 입장은 그거라고 좀 봐요. 중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다 다른 지향이 있죠. 네. 국가적 목표가 다르고 처한 이해가 다릅니다만 어떤 공통 접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 나가는 게 국제 관계들이에요. 그게 만약에 찾아지지 않으면 그게 전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와 중국이 상당히 불편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사드 배치 이후에 네. 상당히 불편해가지고 그리고 특히 윤석열 정권 때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계가 안 좋았고 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정부를 뭐 친중 정권이다 이른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뭐 국민의힘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협중 시위나 반중 시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동조하는 듯한 이런 느낌도 드는 상황인데 어제 끝났는데 저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한중 정상회담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걸 지적할 수는 있죠. 야당이니까. 야당이 전부 저기 그 여당이나 정부 여당의 그걸 다 칭찬할 수는 없죠. 야당은 얘기를 해야죠. 모든 일엔 다 100%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의 저가 좀 깜짝 놀란 건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우리 한중 정상회담은 실패했다라는 식의 얘기는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을 거론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뭐 중국으로서는 뭐 어느 정도 불편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어제 한중 정상회담을 그저께 정상회담을 완전히 망가뜨린 건 아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상회담도 하는 건데 저렇게까지 아주 비난 일변도로 가는 거는 글쎄 저 좀 뜨악한 느낌이 좀 들어요. 바로 어제 회의 끝나는데 끝나자마자 아침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저런 얘기를 아주 작심하고 이제 정치적 공세로 들려서 좀 제가 좀 당황스럽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네. 그래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최창렬 교수께서는 좀 약간 뜨악했다, 예상치 못했다라는 반응이셨는데 내용 보니까 부동산 정책까지 포함이 돼서 에이펙 정상회의 혹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주였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이번에 생각보다는 좀 너무 원론적인 입장에만 그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 표명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사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이제 서서히 관계를 조금 회복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죄송합니다. 하여튼 국빈 방문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높게 평가할 것 같고요. 또 한국 정부에서도 최고 위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국과 중국 정부가 이제는 서서히 나름대로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는 저는 지금은 이제 서서히 이제 뭐 좀 관계 정상화라든가 관계를 복원하는 부분에만 좀 의미를 두는 것이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한미 회담 과정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을 해서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건조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저는 시진핑 주석에게 던지는 어떤 정치적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하고 확실한 안보 동맹을 가져간다. 그 대신에 우리 중국하고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중국하고는 우리가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교류를 하고 앞으로 활발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만 좀 방점을 둔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너무 실망스러운 부분은 아니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국빈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언제쯤 중국을 조금 방문해 줬으면 한다는 국빈 방문을 한번 모시겠다고 하는 굉장히 좀 정중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은 조금 없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중국 정부가 이번에 국빈 방문으로 오긴 했지만 예.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도 조금 불편해하거나 아직까지 완전하게 관계 회복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하고 조금 더 앞으로 계속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두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이번 에이펙에 대한 여야의 입장 그리고 평가는 확실히 좀 갈려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뒤에 짚을 내용이 좀 많아서요. 이제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농산물 시장 개방 그리고 반도체 이런 것들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얘기는 지난번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예. 이제 그때 1차 협상이 끝나고 와서 우리 측은 이제 농수산물, 농산물, 저기 쇠고기, 네. 쌀 개방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또 미국에서 나온 반응이 좀 달랐고 편차가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여러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분명히 그 정치실장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미 관세 협상 끝나고 난 다음에 절대로 없었다. 네. 그렇다면 왜 그 미국 장관이 그런 얘기 했느냐? 관세 그 100% 개방됐다. 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거의 190% 이상 개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기본적 한미 FTA에 의해서 지금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압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관도 정치인이니까 네. 미국 국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전 그래서 원론적 얘기라고 보이기도 하고 게다가 이제 그걸 또 물어보니까 방송에 나와서 직접 다음날 그 정책실장 김용범 정책실장한테 물어보니까 앵커가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그런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반도체 문제인데 네. 반도체 문제를 이제 타이완과 우리가 별로 불편하지 않게 할 거다. 근데 타이완과는 아직 미국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것도 원론적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국이 우리에게 언지를 준 것 같긴 한데 네. 그건 일단 미국과 타이완, 미국과 대만 간의 그 반도체 관련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단지 미국이 당신네 나라에 어쨌든 적어도 대만이 우리와 경쟁 TSMC 때문에 경쟁관계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미국과 대만 간의 협상의 내용을 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와 이제 관계 맺어진 걸 비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원론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저는 꼬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지적할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게 다 만족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이러한 점은 앞으로 디테일, 뭐 악만 디테일이 있다는 얘기는 뭐 여권에서도 하는 얘기니까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그 MOU도 맺어야 되고 팩트 시트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국회에도 통과가 돼야 되는 거지 비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챙기지 못할 부분을 지적하는 건 좋겠으나 네. 가장 큰 대목에서 그 자체까지 그렇게 부정한 듯한 이런 태도는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그때 외교나 특히 안보 이런 것들은요 너무 과도하게 어떤 정파적인 색깔을 띌 필요가 없거든요. 국내 정치에서 지금 뭐 여야가 다툴 게 얼마나 많아요. 외교나 국방 특히 에이펙 이건 세계적인 회의였고 예. 또 여러 정상이 왔다 간 것이고 꽤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거. 네. 저걸 저렇게 다음날 바로 저렇게 직격하는 게 그리고 지금 아까 반도체 그 농축산물 개방 문제도 계속 나왔던 얘기는 합니다만 좀 그 국민의힘도 좀 태도를 좀 바꿔서 비판할 거 비판하고 또 정정할 거 정정하고 그냥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좀 평가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좀 관심이 쏠리는 게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 즉 공동 설명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이 맺었던 건 공동 성명, 그 스테이트먼트라서 팩트시트가 좀 구성력이 약한 거 아니냐? 만약 공개됐을 때 뭐 또 다른 내용 논란 혹은 뭐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정상 간에 일단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타결했기 때문에 저는 뭐 공동 성명이든 팩트 시트든 그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데 다만 팩트 시트로 나오게 되면 이번에 어쨌든 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관세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러트닉 상부장관이 또 딴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팩트 시트가 나오게 되면 국민들에게 적어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했다 하는 부분들이 알려지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들어보면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소상하게 투명하게 그 내용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이런 문제들이 조금 제기되는 것들은 좀 러트릭 상무장관이 원론적인 어떤 그런 레토릭이라고는 좀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도 보면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현금 비중이 5%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타결된 거 보면 2천억 불이기 때문에 5%에서 60% 정도로 현금 비중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도 보면 미국
쪽에서는 3,500억 달러 전체가 선불이다, 업프론트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저는 이해를 한다면 그건 이번에도 뭐 우리 한미 간의 어떤 합의된 문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3,500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2천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를 하고 네. 그런 것들 1년에 200억 불씩 해서 10년에 걸쳐서 투자를 한다. 그리고 그 투자 사용처는 미국 정부가 정하고 그리고 투자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5대5로 원금했을 때까지 하되 그 위에는 9대1로 한다 예. 하는 이런 큰 틀에서만 정해진 부분이 있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들 예를 들어 뭐 농수산물 개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미국 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들이 계속적으로 말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미 간세 협상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응 수단을 갖지 못한 불평등 협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 미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게 된다면 그 협상의 여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좀 설명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남은 건 또 대미투자특별법일 텐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협조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까 그 국민의힘 입장을 보니까 네. 협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야말로 악만 디테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팩트시트라는 것도 작성을 해야 되고 MOU라는 것, 양해각서라는 것도 하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말이죠. 양해각서도 구속력이 없어요. 조약을 해가지고 완전히 국회 비준을 받는 조약이 아닌다면은 예. 얼마든지 어길 수 있는 것이고 국제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한미의 이 관세 협상 문제는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미국과 한국, 우리 한미가 조금씩 양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에 250억 불씩 8년 내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우리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네. 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국이 이걸 아는 거죠. 상대방에게 아무리 압박을 가하더라도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걸 압박을 가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게 이제 200억 불 얘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150억 불 얘기했다가 거기서는 200억, 250억 불. 아마 그 중간 지점이 이제 200억 불이니까 그게 된 것이고 또 1,500억 불은 조선산업에 이제 투자한다.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뭐 꽤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 오디션 같은 경우는 국가에 뭐 시세를 갖겠다고 그랬나, 뭐 은혜를 갖겠다고 그랬나, 뭐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이번에 이 문제까지 그렇게 물론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참 너무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상대가 있는 거고 네. 미국도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의 입장은 우리의 이제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달러쯤 되는데 예. 그 운영 수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하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20년 내에 만약에 그게 원리금 상환이 그 내용이 잘 안 맞으면 다시 협정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딴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네. 가봐야지 하는 것이고 그 처음부터 아예 비관적으로 할 상황은 아니다. 그럼 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미국보다 더 힘이 센 나라라면 뭐라도 그게 아닌 게 현실 아닙니까? 엄청나 우리가 환대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 천만총 금관 모형까지 주고 무궁화 대훈장까지 주고 비위 맞추는 거 아닙니까? 다 그게 국익이에요, 국익 그거. 그것까지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우려도 좀 이해가 갑니다만 네. 너무 지금 이제 에이펙 잉크도 아직 안 말랐는데 끝났는데 이제 와서 저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지켜보면서 그때 평가하거나 비판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이어서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민감한 문제, 뭐 한반도 비핵화나 서해 구조물, 한한령 등의 현안들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고 또 이성락 실장 설명을 보니까 뭐 공감대 형성됐다, 좋은 논의가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조금 전 뭐 송원석 원내대표가 부정적 평가를 내놓은 걸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만 김철현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뭐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한중 관계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는데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으로 11년 만에 한국에 왔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여러 가지 경제 분야나 문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높이 평가할 걸로 보이고요. 네. 다만 저는 위성락 실장이 좀 너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면 처음 어제 만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틀의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눴을 뿐이지 어떤 서해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한한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예민하게
단단하게 반응할 수 있는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서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예. 아마 이성락 실장 같은 경우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최근에 서해 어떤 구조물들, 특히 중국이 계속적으로 동북공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꺼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기에는 그 자리 그렇게 편안한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을 할 때 국민들이 좀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대미 협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한중 회담도 마찬가지고 대미 협상 과정에서도 보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부터 일관되게 농축산물 시장이 마치 추가적인 개방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어떤 국민들이 여러 가지 조금 의문스러운 눈초리를, 의심의 눈초리를 보게 되면 그 부분에서 조금 말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마치 그런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가서 미국 정부가 딴소리 하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사실 국민들을 속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성락 실장이나 아니면 우리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보면 너무 일찍 자기들의 생각을 보태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 네. 저번에 강유정 대변인도 보면 여러 가지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손도 댈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자화자찬하는 그런 평가를 내렸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들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던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팩트만 아주 무미건조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형용사나 부사라든가 평가를 덧붙일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두 사람이 마주 앉은 것만 해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선물까지 주고 받았었죠. 재밌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韩国的 핸드폰입니다. 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샤오미. 샤오미. 这是给您和夫人，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这个通信保安怎么样啊？非常好。 看看有没有后门。 혹시 뒷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시 주석이 이제 선물을 한 게 샤오미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통신 보안 잘 됩니까? 시 주석이 어떻게 좀 받아들였을까요? 아주 뭐 저기 여유롭게 받아들이네요. 예. 듣기에 따라서 농담이지만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폰이 그게 아주 중국의 상징적인 폰인데 이 통신보안 되냐? 이거 우리 삼성전자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 건데 그렇죠. 예. 뭐 별로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거가 있는지 확인해 봐라. 그 백도 그게 있으면 그게 보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보안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받아 넘긴 거라서 저런 걸 볼 때는 그러니까 시진핑 수석이 이번 정상회담 전반적으로 보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때 대단히 경직된 표정이고 원래 그렇긴 그래요. 그 사람의 스타일의 문제도 있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시정이가 아주 그 경직되고 신중한 얼굴 표정이던데 어제는 아주 유쾌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그 소통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뭐 중국에 왜 굳이 북한 잠수함 얘기, 중국 잠수함 얘기 했느냐라고 이제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적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결정적인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서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미동맹은 우리가 미국, 중국과는 동맹관계 아니잖아요, 전혀. 포괄적, 협력적 관계인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 얘기로 돌아가서 저 정도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다는 거는 백도가 있는지 확인해 봐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구조물 얘기가 나왔는데 한한영 얘기.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하겠죠. 네. 없는 걸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냥 그게 심도 있게 얘기되지 않았을 거예요. 구조물 같은 경우는 대단히 예민해요.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이제 그 해양 지역에 지금 중국이 뭔가 플랫폼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을 갖다 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건 아마 더 실무선에서 더 디테일하게 그야말로 상의가 될 뿐인데 아마 그런 얘기가 원론적으로 제기될 수는 있어요. 대단히 한중 간의 현안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어제 그래도 그저께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 70조 원 통화 수화부가 다시 연장이 되고 예. 2단계 FTA 협상을 가속하자 이런 건 의미가 있어요. 그냥 원론적으로만 의례적으로만 끝나는 회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성과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제 선물 얘기가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그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두고 미국에선 좀 밈처럼 풍자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노킹스 시위가 열리는데 뭐 예스킹스로 좀 비꼬기도 하고 이런 미국의 반응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미국 전역에서 보면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해가지고 노
킹 이런 뭐 시위들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예.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사실 입법을 넘어서서 과도한 행정 집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백악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스트윙을 지금 허물었는데 그 이스트윙을 허물려면 적어도 그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먼저 기존기를 동원해서 다 부셔버리고 하는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내에서 볼 때 미국 국민들이 볼 때는 왕이 아니다 하는 그런 네. 부분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번에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 금관 모형을 받았을 때 그 입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좋아하는 게 보였죠. 예, 네. 굉장히 좋아했고 아마 저는 그걸 굉장히 빨리 쓰고 싶어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에어포스원을 타고 가는 그 와중에도 보면 그 금관을 가져와라. 내가 한번 써볼게 해서 썼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우리 정부에서 보면 저거를 이제 청동에 금박을 입혀줬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황금 그 골프공을 선사했던 것처럼 예. 한 순금을 한 100돈 정도 해서 제대로 된 금관을 만들어줬다면 아마 더욱더 아마 뭐 한국 정부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어쨌든 지금 나름대로 저 이 금관 모형을 준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을 굉장히 맞춘 부분이 있지만 저 부분에서 미국의 어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행정 집행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정부가 상당히 조금 원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 볼 때는 저는 거기에 조금 중의적 의미를 담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을 줬다는 것은 당신이 왕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조롱하는 의미도 좀 담겨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여러 가지 아마 한국 정부에서 그 금관 모형을 줄 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죠? 금관 모형 저거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최대한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고민을 한 흔적이 뚜렷해요. 네. 전혀 제가 볼 때는 그건 제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약간의 비아냥이 있었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할 수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관세 협상이 지금 대한민국엔 최대 관문이에요. 사실 기업들에게만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순금을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금을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넥타이 색깔도 금 색깔 냈잖아요. 네. 그럼 뭐 전혀 비아냥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 내에서 그런 말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반중 시위, 반미 시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엄청난 대우를 한 거예요. 네. 무궁화 대원장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축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그 에어포스원 타고 간대 그랬나? 그 미국 가서 그랬나? 어쨌든 그 핵추진 잠수함 승인했잖아요. 네. 그런 영향이 다 있어요. 왜 이게 AI들이 아니거든요. 정상들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취향을 저격한 거라고 좀 봐요. 좀 그거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이는 거예요. 아, 나에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을 존중한다. 나를 존중하는 것은 미국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한 걸로 봐서는 저는 상당히 그건 누가 고안했는지 모르지만 무궁화 대원장이나 금관 중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다 줬잖아요. 그거 막 속된 말로 해서 야, 이거 한국이 대단하게 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네. 그거 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건 그냥 그런 얘기대로 넘어가는 거죠. 뭐 그게 크게 네. 의미가 있나요? 뭐. 네. 이 선물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는지 진실은 또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닐까요? 저희가 또 물어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물어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다 잘 들었습니다. 네.